신뢰보호의 원칙. 여태까지 우리 법 체계하에서 무조건 2년 살아야지 분양권 준다라는 법 체계가 없었어요. 없었죠. 갑자기 그렇죠.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면 내 신뢰가 정부를 향한 나의 신뢰가 우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부리. 예, 변호사님 얼마 전 쓰신 글 중에 이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슈의 한 복판에 쓰셨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재건축과 관련한 그런 이슈입니다. 재건축을 과거에는 대상인 집을 갖고만 있으면은 이거 이제 멸실 후에 분양권이 나와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무조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특정한 기간일 필요는 없고요. 뭐 합산해서 1년도 되고요. 6개월, 1년도 되고 여하튼 중요한 건 2년의 실거주를 꼭 채워야 집주인이 재건축 멸실 이후에 새로 지은 신축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행복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변호사님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변호사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행복추구권 얘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행복추구권은 사실 이제 헌법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충적인 이제 기본권이다 보니까 다른 직접적인 어떤 기본권 침해가 아닌 이상은 헌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쓴 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문제되니까 행복추구권까지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얘기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 거죠? 그럼요. 우리 헌법의 14조에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제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걸 주되는 거예요. 그 2년 거주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건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점유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나가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10년, 20년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활권 영역을 형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다 이제는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2년 주거 요건이 나온 게 실소유자만 부동산을 구매하라.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이거잖아요. 그런 예외적으로 선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큰 타격을 가하면서까지 과연 2년 거주 요건을 넣었어야 되느냐. 만약에 넣더라도 신규 부동산 진입자에 하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살거나 내가 재건축을 투자를 목적으로 산다면 2년 내가 살 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엄청난 사회적 손해 아닌가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쟁점이 하나 또 들어가요. 뭐냐면 부진정 소급 입법 이게 또 들어가는데 진정 소급 입법이란 거는 과거에 법률 행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 효과를 가하는 거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가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부진정 입법인데 진정 소급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제재나 효과에 대해서 영향을 줘도 된다라는 게 현재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부진정으로 볼 여지가 많아요. 재건축 분양권이 이미 부여가 됐으면 부여가 된 상황에 대해서 너 2년 살아. 이렇게 되면 진정 입법이죠. 진정 소급 입법이죠. 분양권 안 났어요. 현재 아직도 아파트 재건축 안 들어갔어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땐 부진정 입법이에요. 네가 그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부터도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합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칙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12월 개정한 도정법 그 부칙에 이걸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해외 주지원 나간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피해를 본다. 그럼 이분들이 대처 방법은 결국 헌법소원. 지금은 헌법소원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대책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권 제한은 말 그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은 허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이 제한이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서 중대한 게 침해를 할 경우에 선을 넘으면 침해군요. 이제 침해가 있어야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뭐
당사자 적격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한이 된다고 해서 침해는 아니거든요. 2년 거주는 분명 제한이잖아요. 이 제한에 대해서 위헌인지 보자. 위헌일 경우에는 이제 침해가 된다는 결론이 쓰는 거죠.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주재원에 나가시는 분들, 지금 주재원 나가신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계속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법령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죠. 이분들은 내년 초부터는 이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가능하죠. 변호사님은 이 규정이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권 침해 또 연결이 되겠죠. 내가 그 2년을 안 살았다고 해서 분양권을 안 주는데 엄청난 제한이 따르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평등권도 문제가 평등권도 침해요? 이거는 왜요?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누구는 2년 살았으니까 분양권 줄게, 누구는 안 줄게 하면 이건 사실 부동산을 소유한 같은 사람들을 달리 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 여태까지 우리 법 체계하에서 무조건 2년 살아야지 분양권 준다라는 법 체계가 없었어요. 없었죠. 갑자기 그렇죠. 들어서 살라고 그러면 내 신뢰가, 정부를 향한 나의 신뢰가 우러러 무너지는 결과가 다름 아닌 거죠. 그렇죠.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죠. 헌법 권리, 법원리로. 법원리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된 법원칙은 아니지만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최근에 어떤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벌써부터 어떤 이제 헌법소원 같은 액션을 좀 취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공시지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공시지가 인상이 세금 폭탄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그런 건이 있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견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장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포괄이익 금지를 위반했다라는 측면으로 소송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위, 이런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거든요. 결국에는 위임의 필요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관련 법조문을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냐, 결국은 이 쟁점으로 보이는데, 사실 위임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런 법들은 굉장히 개정이 되면서 좀 더 보충되고 문제점이 보완되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포괄이익 금지에 걸린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변호사님 보시기에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과연 정부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낼 거면 정책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꼭 실수요자분들에 대해서까지 제한을 가하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집을 투기 목적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 특히나 LTV 지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LTV 제일 먼저 줄였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분들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데 집은 못 사고, 심지어 전세 사는 분들은 이제 월세로 가게 됐고. 그렇죠. 반드시 꼭 어떠한 큰 줄기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배제되는 선의의 제3자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부리 TV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